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마이크가 저한테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오후 여러 세션들 많은데 파이썬 온 애저 세션 제가 진행하는 세션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50분 동안 가급적이면 제가 알고 있는 애저 그리고 파이썬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약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애저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드신 분들이 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애저를 포함해서 뭐 윈도우즈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기술들을 개발자분들한테 알리고 그 개발자분들이 잘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파이콘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이유는 파이썬 자체가 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개발 언어고요. 또 애저에서도 그만큼 파이썬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원을 하는 언어로 인식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2012년도에 이런 책을 번역을 했었습니다. 뭐 윈도우즈 애저 클라우드로 애플리케이션 이전하기, 지금부터 무려 한 3년 반 정도 전인데요. 그때는 애저가 오늘보다는 파이썬 사용자분들이 사용을 하시기가 조금은 좀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물론 잘 쓸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애저를 모르시는 분도 몇 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애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랑 그리고 애저의 파이썬을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개발하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애저에 배포하는 방법, 애저의 여러 서비스 중에 어떤 것으로 배포를 할지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단순 배포가 아니라 애저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특화된 서비스들과 더불어서 파이썬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소개인데요. 뭐 식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뭐 개방적 유연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방이라는 의미가 과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단넷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들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에서 떠나서 오늘 말씀드리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자바 그리고 운영체제로 리눅스, 다양한 거의 그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언어나 운영체제들이 윈도우 애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뭐 빌드 자동화나 그리고 뭐 배포 같은 부분들이 잘 지원되고 있어서 빠른 개발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을 하셨던 그런 기술이나 언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를 위해서 아예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하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데이터 센터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책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그 책 나올 때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한 6개, 8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24개 지역인데 현재 19개 지역이 그 온라인 상태고요. 5개 지역은 곧 온라인 될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인도나 그 캐나다 쪽에 그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화면이 좀 작아서 보이시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 100개 데이터 센터가 다 애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저를 썼을 때 배포하시거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여기 있는 19개 데이터 센터고요. 향후에 24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로는 전 세계 탑3의 네트워크망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 머신을 애저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32코어 VM에 448GB 램을 탑재하는 VM이 가능한데요. 물론 굉장히 비싸겠지만 누군가에겐 이렇게 고용량의 고성능의 VM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저 현재 동향은 전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월 9만 명 정도의 신규 유저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애저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뭐 애저 상에서 파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는 직접 운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인 SQL 데이터베이스가 140만 사용자 그리고 140만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저장소 뭐 사진이나 뭐 기타 그런 저장소가 뭐 50조 개 이 숫자가 사실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뭐 애저와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 등록된 개발자가 300만 그리고 대부분의 그 수익 40% 이상이 스타트업이나 독립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개발사로부터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애저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약간 애저를 잘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애저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로 이 같은 사례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뭐 포드라던가 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 것 같은 어도비라던가 뭐 3M 이런 여러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써보신 분들은 뭐 빌딩 블록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뭐 빌딩 블록이라는 이야기는 레고 블록처럼 이 같은 것들을 조립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가장 먼저는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앱 서비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모바일 앱이나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뭐 파이썬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와 관련한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저장하는 데이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한 DB 관련한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 뭐 호스팅이나 온프레미스나 그리고 가상 컴퓨터와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애저에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도 있지만 파스 영역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파스 부분은 IaaS에 비해서는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뭐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부담을 많이 줄이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앱 서비스의 특정 부분이나 데이터 서비스에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인프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둔 온프레미스 인프라나 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인프라들과 같이 활용해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상 머신이라던가 가상 네트워크, 뭐 VPN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인프라에 관련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덱이 전체 애저 서비스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 덱인데요. 너무 조그만 아이콘들이 많아서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관련해서 어떤 컴퓨트, 뭐 연산하는 관련한 부분, 저장소, 그리고 네트워킹 관련한 것, 그 위에는 훨씬 더 많은 그 플랫폼 서비스로서 뭐 아까 보셨던 그런 앱 서비스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말씀드렸던 거라던가 뭐 빅데이터 같은 여러 가지 특정 시나리오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윈도우 애저에 있고 이것 같은 것들을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 좀 특화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애저의 파이썬 앱을 배포하는 방법으로는 총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뭐 C샵이나 비주얼 베이직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좀 더 쉽게 배포가 가능했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자바나 노드.js 혹은 뭐 PHP, 파이썬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런 언어나 기술보다 더 쉽게 배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못지않게 배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에 대한 배포에 대해서 조금 특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시나리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웹사이트, 클라우드 앱, 버추얼 머신인데요. 세 가지 형태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정리를 드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버추얼 머신은 가상 컴퓨터, 그냥 일반적인 VM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앱은 애저에서 강조하고 있는 파스 형태로
요즘 뭐 도커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도커처럼 운영체제 부분을 약간 추상화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만 배포를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뭐 도커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앱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나 타 운영체제 그대로 그 패키지를 배포할 수는 없고 윈도우즈 운영체제 서버에 배포할 수 있다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뭐 IIS 혹은 아파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위쪽에 두 개가 파스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하나가 이아스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뭐 웹사이트로도 그리고 클라우드 앱으로도 버추얼 머신으로도 약간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배포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지금 어떤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냐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마치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주는 여행에 비유하면 호텔 숙박소의 숙박을 호텔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룸을 렌트하는 호텔보다는 서비스가 적기 때문에 뭔가 약간 청소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VM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그냥 집을 짓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입장에서는 뭐 아래로 갈수록 점점 불편해지긴 하지만 뭐 복잡한 사용에서나 그리고 뭐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는 아래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애플리케이션이나 활용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포 방식으로 가상 컴퓨터의 그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애저에 너무 집중한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가상 컴퓨터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버추얼 머신 가상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뭐 네트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VM으로도 다양한 VM들, 뭐 오라클이라든가 뭐 그 다양한 VM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들은 시연을 통해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컴퓨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배포하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파이썬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통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 서버에서 올려서 서비스 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윈도우 서버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애저에는 윈도우 서버 VM도 있고 리눅스 VM도 있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 VM에서 하기 위해서는 글씨가 좀 작지만 뭐 VM을 생성하고 뭐 포트 연결을 하고 뭐 예를 들어 파이썬을 설치하고 뭐 패스트 CGI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디장고 파이썬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디장고를 설치해서 뭐 IIS 같은 웹서버를 구성하는 것까지가 윈도우 서버에서 그 파이썬 디장고 프로젝트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뭐 사실 리눅스에서 돌리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웹서버가 아파치가 아닌 IIS에서 돌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드신 애플리케이션이 리눅스가 아닌 윈도우에서 더 돌아가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윈도우즈 VM에서 돌리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눅스 VM의 디장고 환경을 구축하는 건데요. 지금 디장고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이라서 그냥 디장고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M 만들고 80 포트, 웹 포트를 위해서 연결을 해주고 파이썬이 설치가 안 된 리눅스 배포본이라고 하면 파이썬을 설치하고 아파치 디장고를 설치하고 뭐 하시면 리눅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고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윈도우 애저 관리 포털에 들어가서 이런 VM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그 관리 포털 화면이고요. 저도 오늘 여기 그 데모를 위해서 뭐 30일 무료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UI가 그 애저 과거에 쓰셨던 분들은 좀 낯서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애저 U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색이 빠진 것 같은 듯한 UI였는데요. 빔에서는 비슷하네요. 새로
나온 UI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저 서비스가 아까 보신 것처럼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한 화면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UI 연구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이 해저 새로운 대시보드 UI도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요. 그 한 대시보드에서는 마치 윈도우즈 8이나 윈도우 10에서처럼 뭔가 내용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있고 뭐 그런 타일처럼 UI가 되어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네. 계산, 그 한국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이트랑 뭐 영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용어가 한국어 번역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영어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VM 같은 어떤 실제로 연산을 하는 그런 리소스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계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계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은 뭐 윈도우 서버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해서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만드실 때 가상 머신을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들에 대한 그 갤러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켓플레이스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 전체 VM 갤러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VM을 만들 때 뭐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원하시는 VM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윈도우 서버 2008, 2012 그리고 리눅스라고 하더라도 CentOS, 우분투 혹은 뭐 수세 리눅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VM들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약간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 중에 원하시는 VM을 선택을 하시거나 만약에 원하시는 VM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윈도우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올려서 이것들을 VM처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파이썬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파이썬하고 관련한 VM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리눅스를 VM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파이썬을 설치해도 되지만 이미 파이썬 구동 환경이 되어 있는 VM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있네요. 여기 보면 범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인증을 한 것도 있고 뭐 커뮤니티에서 올린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VM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리는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올리는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뭐 제가 아까 계속 디장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장고 스택으로 뭐 버전에 따라서 우분투 버전에 따라서 몇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버전이 높은 걸로 해볼까요? 디장고 스택 1.6.5에 그리고 우분투 14.04 버전. 그냥 이 VM을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디장고가 물론 아파치랑 파이썬이랑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겠죠. 이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VM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호스트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이 VM에 접속할 VM 이름이고요. 뭐 제 이니셜인 JSPRK에다가 파이콘이라고 적고 VM 테스트라고 VMT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제 이니셜과 암호는 저만 아는 암호를 적겠습니다. 아래쪽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뒤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가격 관련한 부분은 뭐 VM의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지금은 표준 A1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 A1이 몇 코어에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쓰는 건지 표준 뭐 A2는 어떤 건지 혹은 뭐 굉장히 큰 VM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건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성을 한 이후에도 나중에 그 스케일업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뭐 옵션 구성에는 지금은 VM, 그 인프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뭐 굳이 따로 설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소스 그룹,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애저에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구독은 30일 무료 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위치는
애저에 아까 보셨던 전 세계 19개 라이브 되어 있는 지역 중에 원하시는 지역에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일본 서부이기 때문에 일본 서부를 체크를 하고 만들기를 하게 되면 벌써 뭐 지금 일본 서부 애저 데이터 센터에 그 리눅스 디장고 스택으로 되어 있는 VM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 빠르면 5분, 길어도 10분 안에 해당 VM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스택에 맞게 이미 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뭐 푸티 같은 그 SSH 뭐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셔도 되고요. 뭐 윈도우즈 VM이라고 하면 원격 데스크탑 같은 걸로 접속을 하셔서 그냥 서버에 쉽게 접근을 해서 설치를 하신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올려둔 것들이 있는데요. 뭐 모두 찾아보기를 눌러서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디장고 VM을 클릭하면 만들어지게 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거에 접속하는 저장소 계정을 눌렀네요. 네, 여기 JS 파이콘 디장고 VM이라고 제가 오늘 만들어둔 VM이 있는데요. 뭐 접속하는 방식은 그 아까 그 호스트 네임으로 만들었던 그 앞쪽에 적은 이름 .cloudApp.net이라는 곳이 주소가 되고요. 뭐 여기서 접속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주소를 넣고 뭐 오픈을 해주게 되면 로그인을 제가 아까 만든 주소를 가지고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일본 서부에 있는 그 디장고 스택으로 만들어진 애저 리눅스 VM에 들어가게 된 모습입니다. 뭐 스택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마이스퀄이라던가 그리고 뭐 깃이라던가 뭐 파이썬이라던가 기타 이런 것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VM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트가 다 막혀 있습니다. 보안상. 그래서 이 설정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끝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끝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그 텔넷 접속을 위해서 22번 포트만 열려 있는데요. HTTP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포트를 열어뒀습니다. 아까. 그래서 80 포트를 열었기 때문에 해당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접속이 되겠죠. 예, 보시는 것처럼 비트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회사에서 커뮤니티 VM 형태로 여기에 올렸고 해당하는 아직은 아무 애플리케이션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디장고 기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VM에 배포하는 건 사실 별건 아니지만 애저 구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윈도우즈 서버 VM 만드는 건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따로 데모로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하면 사람들이 과거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뭐 도커처럼 특별히 아까 도커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VM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만 관리를 하고 또 그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서비스 어떤 특정 미들웨어 같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정말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VM까지는 필요 없고 뭐 자동적으로 다 관리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만 관리를 한다라고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웹 역할을 하는 것과 뭐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것과 혹은 뭐 다른 뭐 스케줄러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같이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PTVS라고 하는 Python Tools for Visual Studio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Azure SDK라고 하는 애저 관련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SDK를 미리 설치를 해두셔야 이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디장고 파이썬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파이썬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에디터를 쓰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릴 PTVS라고 하는 내일 오후 5시에 PTVS에 특화된 세션이 있지만 제 세션에서도 애저에 관련한 부분들을 간략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TVS라는 걸 설치를 하고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C샵이나 C++ 혹은 비주얼 베이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other language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어떤 템플릿을 설치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화면이 잠깐 정지된 것 같은데요. 예, 조금 기다려보죠.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인 파이썬 웹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바틀이나 디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유명한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한 그런 템플릿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해당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파이썬 프로젝트를 개발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실 수 있겠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잠깐 제가 종료시키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도. 여기 보시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웹이나 그리고 바톨 이런 것들은 웹사이트라고 하는 이 다음의 배포 방식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그 대화창이 뜨게 되는데요. 파이썬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낯선 분들은 좀 용어가 새로우실 수 있는데요. 웹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워커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VM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웹서버 역할을 하는 걸 이렇게 롤이라고 묶여져 있고요. 워커롤은 웹서버가 아닌 일반 서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을 압축한다거나 암호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안에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작업자처럼 그 웹롤은 웹서버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장고에 특화된 그냥 웹롤을 하면 디장고가 아니라 파이썬 그냥 웹서버 역할을 하는 게 될 거고요. 디장고 웹롤을 선택하면 디장고로 구축된 그 웹서버 그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틀이나 플라스틱 관련한 것도 같이 있어서 선호하시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롤은 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여러 가지 롤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들웨어랑 여러 서비스들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하나의 웹롤을 추가를 하고 나중에 또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장고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물어보는 거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로 이 프로젝트에만 할당해서 해당하는 그 환경을 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게 권장이기 때문에 이걸 하도록 하겠고요. 파이썬 버전은 2.7, 3.4 원하는 버전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2.7을 쓰시는 분도 많아요. 2.7로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요한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우측변의 솔루션 탐색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구성되는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만들면 큰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라는 게 생깁니다. 그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하는 일은 아래쪽에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미들웨어 같은 아까 말씀드린 웹롤, 워커롤 같은 것들이 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패키징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도커의 컨테이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뭐 클라우드 서비스로 패키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뭐 에뮬레이터를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에뮬레이터가 구성이 되어서 뭐 직접 그 같은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뭐 예를 들어 인스턴스가 하나로 돌아가게 할지 두 개로 돌아가게 할지 이런 것들도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웹롤이라는 걸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에 하나의 그 웹서버 역할을 하는 웹롤이 들어갔고요. 여기엔 뭐 파이썬 인바이론먼트라고 해서 지금 뭐 디장고나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워커롤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다른 프로젝트로 워커롤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뭐 웹서버를 2개 쓴다라고 하면 뭐 웹롤이 2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쪽에 있는 롤들이 패키징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뭐 말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빠를 수 있어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 웹롤들은 다 윈도우 서버 기반이기 때문에 뭐 IIS 기반으로 해당하는 그 디장고 파이썬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리기 전에 제 PC가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인 것처럼 얘가 인식을 하게 해서 해보는 부분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윈도우 아이콘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컴퓨터 에뮬레이터 UI라고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에뮬레이터입니다. 지금 해당하는 그 디장고 프로젝트, 기본 프로젝트가 뜨게 된 거고요. 이 에뮬레이터에 보게 되면 하나의 그 가상 컴퓨터처럼 웹롤이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0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가 돌아가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은 뭐 확장이나 축소 같은 것들이 되게 자유롭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위쪽에 있는 것에 그 설정 파일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파일은 뭐 로컬과 클라우드가 있는데 로컬에선 테스트할 때 지금 사용을 하는 거겠죠. 이 로컬에 보면 뭐 지금 현재 인스턴스 사이즈가 1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3으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마치 클라우드에서 그 VM 3개, 클라우드 서비스를 3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3개의 인스턴스가 뜨게 됩니다. 뭐 부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제 로컬 머신에서 물론 정확하게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게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시면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이상하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변경한 것들이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컨피규레이션 부분에서 해당하는 롤의 인스턴스 카운트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된 이유는 아마 이거 클라우드나 그 로컬 둘 중에 하나가 먹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시 해보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PTVS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세션에서 아마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게시하는 것까지는 안 보여드렸는데요. 게시하는 거 역시 뭐 간단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패키징을 할 수도 있고 퍼블리시를 하실 수 있는데요. 퍼블리시하는 건 패키징하는 것과 퍼블리시 과정을 동시에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제 구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제가 뭐 만들었던 무료 체험 구독이랑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뭐 위치에다가 없다라고 하면 새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환경은 프로덕션 환경 혹은 스테이징 환경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뭐 디버그나 릴리즈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셔서 최종적으로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클라우드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뭐 구성 자체는 아까 VM에서 보셨던 것과 다르지는 않겠지만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남은 웹 앱으로 배포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을 가장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하지 않고 경량이라고 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관리할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뭐 이 웹앱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애저에서 먼저 그 빈 웹앱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약간 파이썬이나 뭐 디장고 이런 관련한 설정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건 뭐 그 다음에는 웹앱 사이트에도 아까 VM처럼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이썬 디장고로 구성된 그 웹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마지막은 그 조금 전에 보셨던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PTVS2를 가지고 다 구축해 놓은 마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구축한 것처럼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웹앱으로 배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위 두 개랑 밑에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지금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계산이 그 VM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던 부분이고 웹 모바일을 선택을 하면 여기 웹 앱이라고 하는 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만들게 되면 빈 웹앱이 나오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테스트하고 뭐 테스트 JS 파이 C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이름이나 넣고 마찬가지로 원하는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기를 하면 해당하는 웹앱 빈 사이트 껍데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IIS에 돌아가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웹앱에 들어가게 되면 설정에 잠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웹앱 블랭크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지금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당 웹앱이 현재 어떤 트래픽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떤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뭐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리소스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뭐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통해서 보면 파이썬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PHP를 이용을 하면 PHP를 원하는 버전을 키거나 끌 수가 있고요. 파이썬 역시 여기서 뭐 2.7이나 3.4 원하는 버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빈 웹앱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자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플랫폼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는 직접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개발할 시에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웹 앱 같은 경우는 마치 사스 서비스처럼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앱 서비스 플랜이 아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빈 웹앱이 아니라 뭔가 차 있는 웹앱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뭐 예를 들면 디장고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뭐 PTVS라는 게시자가 되어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린 거고요. 디장고라는 웹앱 템플릿이 아예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따로 설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디장고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 껍데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원하는 이름이나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기를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그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부분이 PTVS를 가지고 뭐 개발 시에 올리는 것들을 통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영상 틀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웹 배포 옵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연으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Git이나 혹은 머큐리얼이나 뭐 이런 곳에 어떤 소스 같은 것들을 연동시켜 두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해당하는 소스 리포지토리에 있는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배포하게 하는 것들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편하실 수 있고요. FTP나도 가능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뭐 직접 배포하시는 것 여러 가지 배포 방식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드렸던 그 PTVS로 디장고 파이썬 프로젝트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도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영상 통해서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디장고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한 이후에 애저의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약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MySQL 역시 그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직접 VM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가져다가 실제로 뭐 연결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배포하는 과정까지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작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샘플로 약간 템플릿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할 텐데요. 설문조사하는 그 폴 디장고 웹 프로젝트라는 샘플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일반 디장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서 똑같은데요. 그냥 데모 효과상 폴이라는 걸 이용을 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가상 환경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프로젝트 우측에서 파이썬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서 싱크 파이썬 DB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일 PTVS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이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그 템플릿에 있는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싱크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떤 테이블에 값들을 넣고 이럴 때 뭐 사용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거기에 원하는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를 넣어서 현재 지금 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포함해서 구동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설문조사하는 웹사이트고요. 디장고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뭐 사용자 로그인을 해서 뭐 간단한 설문조사의 주제를 눌러서 원하는 설문 결과를 체크하는 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로컬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애저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애저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애저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과정을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MySQL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클리어DB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걸 활용을 할 거고요. 뭐 이 이외에도 MySQL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뭐 프로비저닝이 되고 나면 해당하는 MySQL 그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연결 문자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결 문자열을 복사해다가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프로젝트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해당 MySQL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는 MySQL을 사용을 하겠다고 뭐 어떤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에 아까 그 애저에 추가한 MySQL 관련한 문자열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예, 집어넣는 과정은 좀 빨리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용자 데이터를 다시 또 만들고 지금은 애저에 있는 MySQL과 연결을 해서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물론 애플리케이션 로컬에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만 애저에 있는 걸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예 그 애플리케이션까지 애저로 배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신 것처럼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배포를 한다를 선택을 하시고 뭐 원하는 계정과 이런 것들 입력을 한 이후에 호스트 이름과 없으면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슬롯을 이용하실 거라고 하면 슬롯을 이용을 해서 어떤 구독과 지역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올리시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로컬에서 돌아가던 디장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가상 머신,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마지막은 웹앱, 웹사이트 형태로 배포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애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저 SDK for Python이라는 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애저에 있는 다양한 저장소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장소 중에는 뭐 블랍 저장소, 테이블 저장소, 큐 저장소, 뭐 일반 파일 저장하는 파일 저장소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나 대용량 파일 같은 것들은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하는 뭐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나 이런 경우에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버스라고 하는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뭐 어떤 릴레이 형태로나 혹은 큐 형태 혹은 뭐 구독한 사람들한테 동시에 뿌리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혹은 애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관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이썬으로 VM을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그리고 어떤 애저의 리소스 관리라고 하는 최근에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애저의 그런 리소스들을 동시에 생성하거나 추가할 수 관리 부분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애저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애저 SDK for Python을 이용을 한 부분이고요. 애저 서비스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Git을 이용을 해서 컨티뉴어스 뭐 인테그레이션, CI 같은 연속 배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애저에 있는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인 도큐먼트 DB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거나 이 같은 뭐 도큐먼트 DB도 약간 플랫폼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 부담이 없이 쓸 수 있는 노시퀄 DB고요. 웹잡 같은 스케줄러처럼 특정 시기에 어떤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거나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뭐 어떤 제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파이썬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션 이후에 제가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 누구는 30일 무료로 시험판을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애저.com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혹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고요. 등록하실 때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하십니다. 이게 약간 좀 중요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브라우저를 쓰셔도 되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도 2015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까 보셨던 PTVS라고 하는 파이썬 툴스 포 비주얼 스튜디오를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엔 지구상에서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도구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있는 PTVS 세션 파이콘에서 있는 오후 5시에 있는 세션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거의 뭐 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뭐 개발자 센터라는 곳이 애저 개발자 센터에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의 대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애저 SDK for Python도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 소개드렸지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에반젤리스트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가 있어서 이 자료 제가 아직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공유를 드려서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파이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